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앞서 2라운드에 나간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넘버블 뮤지컬 비밥 티켓이 걸려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퀴즈는요. 우리가 관할권을 가진 이 섬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영토 분쟁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안에 이곳을 포함시키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빠져 있고 일본은 이미 예전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서 정부가 늑장 대응했다. 이런 따끔한 지적도 많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오이도, 2번 남이섬, 3번 이오도, 4번 여의도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스마트폰 앱이죠. 예스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방송이 끝날 때 당첨자 추첨해서 공연 티켓, 넘버블 뮤지컬 비밥 티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전은 아름답다. 노장은 살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양남 선수 소식 어떤 내용입니까? 예, 최양남 선수가 올 시즌은 이제 기아에서 뛰었습니다. 올해 만으로 42살인데요. 오늘 KBO가 발표한 팀별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방출이라는 얘기인데 42살 선수가 방출된 거는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얘기인데요. 그 방출 이유가 최양남 선수가 다시 미국 무대에 도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 이를 구단이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유죠. 그러네요. 네. 예, 최양남 선수가 전신 해태를 포함해서 기아에만 이제 3번 입단했다가 3번째 퇴단을 하게 됐는데요. 네. 최양남이 이 미국 쪽에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구단 중에서 입단이 확정된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내년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에 참가해서 입단할 팀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가능성으로만 보면 아예 캠프 초청을 받지 못할 확률도 있고 미국 팀에 입단할 가능성도 크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메이저리그 팀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산하 이제 트리플 A나 더블 A 이 마이너리그 팀을 알아보는 건데요. 최양남 선수는 과거에도 불굴의 미국 도전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렇게 도전하겠다고 나서는 게 사실 뭐 이해는 최양남이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2006년에 이 기아에서 클리블랜드 산하 트리플 A 팀에 입단해서 한 시즌 뛴 적이 있고요.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가 2009년 롯데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이 LA 다저스 산하 트리플 A 팀에 입단을 했지만 결국 이 시즌에도 메이저리그 무대는 밟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 일본 독립리그도 거쳤다가 2011년에 롯데에 재입단했고요. 팔꿈치 부상으로 방출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 기아에 다시 입단을 해서 그 해에 1승 9세이브를 올렸고 올해는 2승 2패 8홀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선수죠. 이야기만 들어도 대단하네요. 네. 예, 네. 이 42살에 어떻게 보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도전인데요. 이 도전이 어떤 결과가 맺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한편 오늘 발표된 보류 선수 명단에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두산이 김선우 선수를 방출을 했고요. 삼성은 신명철을 방출했습니다. 신명철 선수는 일단 삼성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NC라든가 KT 같은 신생 구단에서 이제 또 다른 또 야구 인생에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발표된 보류 선수는 총 513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40대의 도전 결코 무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예, 예. 네, 청취자분들 가운데 도전해서 성공하길 꼭 기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 오늘 월드컵 3차 대회에 나서죠?
예,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부터요. 카자흐스탄 아스티나에서 열립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에 이상화 선수 출전을 합니다. 이상화 주종목인 여자 500m가 오늘 이제 9시부터 1차 레이스가 열리고요. 내일 2차 레이스를 치릅니다. 이 대회 월드컵 대회 자체가 이제 1차, 2차 레이스 합계로 이제 금은 동메달 가리는 대회인데요. 이상화가 이미 올해 1차 대회, 2차 레이스 그리고 지난번 2차 대회 1, 2차 레이스에서 이 3번의 레이스 연속으로 자신의 세계 기록을 다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컨디션이 뭐 굉장히 쾌조의 그 기록 행진인데 네. 지금 현재 컨디션 자체는 좋지 않다고 해요. 이상화 선수가 2차 월드컵 때 감기 걸렸는데 이게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감기가 빨리 낫지 않는 이유가 지금 올림픽 시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칫 이 도핑 테스트에 걸리기라도 하면 올림픽에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핑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감기약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디션 관리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내년 소치 올림픽 지금 70여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컨디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월드컵 대회에서 이제 좋은 페이스만 좀 꾸준히 이어간다면 소치 올림픽 금메달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소치 올림픽 두 번째 금메달을 노리는 우리 김연아 선수. 미국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가 금메달 후보로 지목했나 보죠? 네, 미국의 그 유명 스포츠 전문지죠.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가 인터넷판에서요. 동계올림픽의 낯익은 얼굴들 이런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게 소치올림픽에서 보게 될 스타들을 미리 짚어보는 기획인데 화보 형식의 이 기획 기사에서 김연아가 16번째 페이지 장식을 했고요. 전체 이제 20개 팀, 개인도 있고 팀도 있는데 20개 팀 스타들 가운데 유일한 아시아 선수입니다. 이 잡지는 김연아에 대해서 밴쿠버 올림픽 이후 2년 동안 그 공백기 쉬기도 했지만 지난해 복귀해서 세계선수권 대회 바로 우승을 했고 현재 가벼운 그 부상이 있지만 건강만 되찾는다면 다시 한번 금메달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아주 낙관적인 기사네요. 네. 네네. 네, 이렇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스포츠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하영 캐스터. 네, 금요일 도로 멘붕 같은 시간을 겪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차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 소식도 자주 들리는데요. 올림픽대로 통해서 봉안 가는 길 성산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사고가 나서 안 그래도 차가 많은 길에 더 혼잡함이 더해져 있습니다. 여의도권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전으로도 영동대교나 동작대교까지도 답답하게 지납니다. 테헤란호는 삼성역 쪽으로 강남역에서 르네상스 호텔까지, 선릉역에서 삼성역까지, 반대쪽으로는 포스코 사거리에서 강남역까지 밀리고 있고요. 강남대로는 교육개발원 입구에서 신사역까지 답답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남부구간 청담대교를 향하는 차량들 장지 이전부터 청담대교 다리까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화 가치가 상승해서 그런가요? 이렇게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쇼핑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이 27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 2분기에도 2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이보다도 7%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해외로 떠난 사람들이 많아서 출국자 수가 2분기보다 15%나 증가했는데요. 이분들이 해외에서 쓴 돈도 22%나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 소식도 좀 한번 살펴보죠. 자동차 사고 경중에 상관없이 사고를 얼마나 자주 냈느냐에 따라서 차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나 보죠? 네, 운전자들마다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또 차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점수로 매겨서 합산하는 점수제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은 소액사고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고 경중과 무관하게 사고 횟수에 따라 할증액을 정하는 건수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사고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4% 줄어들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액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료 할증을 면제해주는 할증 기준금액 제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무사고 운전자 혜택이 느는 만큼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단체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위한 꼼수라. 네, 이런 설명이 상당히 눈에 띄네요. 네, 사고 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상장사 기업에 대한 통계 한번 좀 짚어보죠. 임원들의 성별을 조사해 본 결과 여성들은 거의 없나 보죠? 이번에 이제 분기 사업보고서 공시에 그 성별을 표시하도록 해서 오늘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분기보고서를 공시한 회사들을 봤더니 대부분의 임원들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나미의 경우 8명의 등기 임원과 7명의 미등기 임원이 모두 남성이었고 한신공영도 32명의 등기, 미등기 임원이 전원 남성이었습니다. 또 삼진, 코아스, 그랜드백화점들 등 오늘 분기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대부분의 임원이 남성이었습니다. 여성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전체 상장기업들의 여성 임원 고용 현황이 자세하게 공개될 예정이고 또 앞으로 여성의 임원 승진과 양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 한 번 더 짚어보죠. 동양증권 소속 직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은데 또 일어났나 보죠? 네, 오늘 오전에 인천시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동양증권 금융센터 인천본부 소속 직원이 번개탄을 피운 채 숨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 당시 차량 내부에는 빈소주병 2개와 수면제통 또 타고 남은 번개탄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어머니와 부인, 자녀들에게 남긴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최근 동양증권과 동양그룹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를 당했는데 이런 것을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자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동양증권 제주지점에서 근무하던 40대 여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는데요. 유서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유서도 그렇지만 정말 듣는 자체만도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면 세상의 모든 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차로 대출을 받는 놀라운 기능.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타던 차 그대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거기다 입금까지 1시간,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1588-5330. 금리 8.9에서 19.9%, 연체금리 19에서 29%,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네, 오늘 정면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 옳습니까? 인데요. 9934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노입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투쟁만 할 것입니까? 보이콧할수록 사태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답도 없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3256님은 예스입니다. 정말 최후의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을 존중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스마트폰이죠. 애플리케이션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 4라운드에서는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하우영 기자와 함께하는 새 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엽니다. 여러분과의 대화창 역시 활짝 열어놓고 있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열어놓고 있고요. 잠시 뒤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하호영 기자와 함께하는 새 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프랑크푸르트. 아부다비 런 파리 전 세계 어디라도 울와는 택시의 꿈을 펼쳐보아 해외여행도 해외 진출도 대한은행만 믿고 떠나셔도 좋습니다. 외환을 해.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제게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금융에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한 명의 부자보다 100명이 잘 사는 부자 동네를 키우는 금융. 우리 동네에 먼저 투자하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은 신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금융, 신협. 세 남자가 만났다. 세 남자의 정치 수다. 네, 11월의 마지막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금요일 저녁 누구랑 보내실 계획이신지요? 어쩌면 이 밤을 더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혹시 또 날씨 너무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새남자의 정치 수다로 함께 추위를 한번 녹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추운 날씨만큼 꽁꽁 얼어붙은 정치권도 있는데 혹시 국회의원분들 또 정치 관련 분들 새남자의 정치 수다 들으면서 함께 얼어붙은 정치권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매주 금요일 밤 한 주간 정치권 뉴스 살펴보고 다음 주 정치권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분들도요.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들 계시면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라디오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변함없이 지난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춥긴 춥죠, 강 변호사님. 날씨만 추운 게 아니고요. 정치권이 온통 싸그래가지고요. 네. 그럼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말문이 막혀요. 어떻게 그냥 국회를 문을 닫고 저렇게 반쪽짜리를 만들라고 저럽니까? 네. 도대체가 이 정치가 아니고 네. 완전히 뭐 주먹 패들, 싸움 패들 같아요. 네. 싸움만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강 변호사님이 아주 세게 포문을 열으셨는데 하기자 국회가 네. 문을 닫았나요? 닫았죠. 닫았고요. 심지어 이제 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2일에 강창희 의장 사퇴 촉구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격하게 지금 뭐랄까요? 한판 지금 예고되고 있죠. 예산 심의는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좀 예산 심의까지 다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일단 보이콧을 한 상황이고요. 네. 제가 오늘, 지난주에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여갖고서 이제 뭐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새누리당 의원만 하면은
안 되는 아무도 건가요? 안 되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왜 안 되죠, 하기자? 여야 이제 간사들이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무슨 정부 사람들 불러서 뭐 질의를 하거나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예. 누굴 어떻게 부를 거고 언제 할 거냐 이런 거 짜야 되는데, 네. 혼자서 해봐야 이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네. 나중에 통과도 결국은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죠. 네.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협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네. 최근 통과된 감사원장 인준안, 임명안에 대해서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과거 같으면 몸싸움을 통해서 막았을 텐데 아주 순조롭게 쫙 통과되는데 하기자 선진화법의 영향으로 잘 통과된 건가요? 뭐 잘 통과됐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민주당에서 다음 달 2일에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런 식으로 당일 고지 절차 없이 이렇게 합의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된 바는 한 번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불합리한 주장은 아니고요. 제가 덧붙여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국회 선진화법에 있는 한 조항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몸싸움이라도 벌리면은 이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은 국회의원 배지를 뺏기는 수가 있나 보죠? 물론 뭐 몸싸움 사실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강기정 의원 몸싸움이 좀 상징적인 것 같은데요. 꼭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다고 하더라도요. 이제는 그 몸싸움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죠. 꼭 법이 아니라도 그런 분위기입니다. 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국회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국회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치고받고 싸움박질하면 다 징역형이 처하게 돼 있어요. 징역형이요? 네. 그래서 상처를 입히되거나 또 다중의 위력으로 방해하거나 이러면 7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렇지 않고 뭐 소리만 지르고 7년이요? 네. 협박이나 하고 협박 정도 하고 뭐 소리 지르고 뭐 폭행 정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래서 이 시체말로 해서 이제 골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폭력 방지법이라는 것인데 국회법에 그 전문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아직 시범 케이스에 걸린 국회의원은 없죠. 없죠. 가능성은 모르죠. 이제 또 누가 나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걸리면 자기만 손해니까 안 했는데 그런데 이번 이제 이 통과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죠? 우선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문 결과 보고 이 문제를 본회의 상정을 할 때 상정 절차가 제대로 된 것이냐. 근데 상정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부의하고 상정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말이죠. 근데 이제 종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본회의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사건들 그 안건들이 쫙 많이 있으니까 이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여야 간사들이 운영이나 간사들이 합의를 해요. 근데 그게 합의를 안 되면 이제 의장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을 야당에서 주장을 했어요. 무제한 토론이라는 거죠.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들어간 것인데 이거를 인정을 안 했어요. 의장이. 근데 다른 이 안건 법률안이라든가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국회의장도. 근데 이건 인사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우리 이 60년 국회 역사상에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이 토론을 한 적이 없다. 일종의 관례다라는 이유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불법이라고 이제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낸 건데 다음 달 2일 이거 조금 이 정말 관례가 법을 우선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 법률가들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소위 관습법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인정이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할 문제고 더 나아가서 이제 투표 더 할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앉아가지고선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나왔대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거부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할까 하면 그런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표결 종결한다고 그러면 발표를 해버렸다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과연 적법한지에 관해서 논란이 소지가 좀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날치기였다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이 역시 법률 전문가셔서 이제 관례, 관습법이 현행 법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 기자 예를 들어서요. 이제 가정을 놓고 또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무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그 국회에서 지연된 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겠죠. 실제로 의총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뭐 오늘 그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청취자들도요. 그 허를 찔렸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오늘 누가 허를 민주당이 허를 찔린 거죠. 예. 예.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날치기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네. 뭐 여야 간의 어떤 결정적으로 여야 간의 어떤 협상력이 부재한 그런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당이 이렇게 야당과 합의 없이 이렇게 네. 일방적으로 이런 안건을 밀어붙이고 절차에 있어서도 저렇게 지적을 당하는 게 과연 잘한 거냐 네. 잘못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보이콧하고 또 뛰쳐나갔거든요. 네. 이것도 또 잘한 거냐 말이죠. 예. 물론 심정적으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네. 뛰쳐나가고 응거에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국회의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회를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벌써 장외 투쟁한다고 온 게 벌써 몇 번째고 길바닥에 들어놓은 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래서 이 국회라고 하면서 국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뭐 불만이 있으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가출을 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얼굴 맞대고 무슨 뭐 풀고 어떻게 이래야지. 네. 그저 그냥 툭 치고 튀쳐나가고 하게 되면 꼴 안 보게 되면 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야가 정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말 이걸 정치라고 하고 있는지 아주 좀 급하신 분들은 분노를 느끼실 것이고 정말 이제 안타깝고 말이죠.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정말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정면승부 yes or no 질문이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은 옳습니까?인데요. 그런데 이제 야권이 특검 문제를 놓고는 전체 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국회 보이콧에서 보면은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네. 안철수 의원 이 삼각 공조는 좀 달라요. 네네. 그렇죠? 네. 하기 전에 어떻게 보세요? 삼각 공조에 대해서요. 네. 당분간 삼각 공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특검 문제는 그렇고. 네. 예,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고 사실 사안별로 아마 입장을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특검의 주제를 놓고 이것이 얼마만큼의 전국이 빨려 들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네. 뭐 다른 문제까지 연대도 가능하고요. 네. 사실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하고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예산 결산에 일단 참석을 했었죠. 예. 네. 이런 거 상당히 좀 달라요. 네네. 네. 강 변호사님, 지금 여기 청취자분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1242님요. 당연히 노이며 국회는 해산시키고 출석 안 하는 의원들 세비는 왜 줘야 하는지요.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선은 옳습니까?에 대한 이제 1242님의 의견인데 김황식 전 총리가 이제 국회 해산 이야기도 했는데 국회는 해산시키고 출석 안 하는 의원들 세비는 왜 줘야 하는지요. 이 부분 강 변호사님 늘 많이 이야기하시던 대목 아닌가요? 그렇죠. 예. 국회 보이콧 하면 세비 안 줘야 돼요. 월급 다 깎아버리고 말이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야 다 공이 좀 잘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꾸 이 보이콧 하는 것에선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할지 몰라도, 보이콧 하지 않는 것도 정치력이거든요. 네.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하 기자님, 네. 요 청취자분 9992님의 의견인데요. 예스입니다. 민주당 국회 보이콧 선언 옳습니까? 예스입니다. 여당은 끊임없이 야당과 대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화가 납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스스로 이제 퇴로를 차단하는 듯한 발언, 자기 직을 걸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어떤 입장일까요? 그리고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답답하죠. 민주당 내에서는요, 사실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국회를 지키자는 쪽 의견이 상당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내부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그대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연말 그 예산을 둘러싼 전국은 어떻게 해결을 볼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복잡한 계산 속에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김한길 대표는 사실 지금 황우여 대표하고의 그러니까 당대당 구도, 여야 구도에서 협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아주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민주당 당내에서의 어떤 분란 조짐도 있습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분란주지임으로 보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그렇게 당직을 걸고서 결연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 뭐 그렇게 분란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뭐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라는 거 잘 아실 텐데, 좀 뭐 시시비비로 합니다. 그런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고 얘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야당에서 김한길 대표가 전에 무슨 그 4인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죽이 됐든 밥이 됐든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 3, 4일 안에 뭐 답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황우여 대표가 일본으로 나갔다든가요? 출국을 했대요. 네. 뭐 튄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답을 아직도 안 주고 있는 건데 거부 반응이 거부할 것 같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 나가지 않은 것은 잘하는 것인데 이 보이콧하고 말이죠. 뭐 직을 걸겠다 어쩌고 그런 건 좀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이 황창현입니까? 그 검사원장 후보자가. 근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총리는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문형태인가요? 문형태 복지부 장관 후보자. 네. 이 사람 사퇴시켜주면 그냥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자기들의 입장은 뭐냐면 일단은 시켜줄만 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와서는 그 사람 통과시켰다고 그래가지고 또 길거리 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철학이 있는 거지 원칙이 있는 건지 도대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 이것도 비판받아야 되고요. 또 툭하면 튀쳐나가는 이 버르장머리는 진짜 고쳐야 됩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겁니까? 그거보다 더 이제 여당에 대해서 혼 내고 싶은데. 네. 도대체 여당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 아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고, 가만두면, 약 올릴 때 약 올리고, 그러고 말면 그만입니까? 그래서, 전 최근에 있었던 그 말 몇 마디 중에, 무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든가, 묻고 알지 않겠다든가, 이런 발언들. 네. 또 야당도 마찬가지. 오만과 독선에 차 있다 말이야. 폭거를 했다 말이야. 이런 식의 그 극단적인 용어들을 치고받고 하고 있어요. 네. 거기 사람들 도대체 말버릇이 뭡니까 도대체? 예? 네. 어디서 배운 말버릇입니까 그게? 예. 하기자. 네.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말이죠. 아주 이 TV를 보기도 힘들고 라디오도 듣기가 힘들어하는 이런 판국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언론에서 배웠나요? 정치인들이? 예. 정치 기사들이 전부 이 전쟁 용어잖아요. 사실 저는 제일 그렇죠.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요. 예. 정치가 저희 국민들의 삶을 복되게 해야 하는데 예. 정치형으로 불러일으켜서 네. 23,000달러 이 시대에 뭔가 정치로서 풀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쓰는 기사를 보면은 전운이 감돈다. 그렇죠. 예. 지금 전쟁 상태다.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내전 상태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요, 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엊그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요? 여성 총리가 이분이 이제 이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 당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사당하고 연합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두 당 대표가 아침나절에 이제 보따리를 싸들고 3인당 당사를 찾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3인당 당수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앉은 자리에서 17시간을 토론을 했대요. 그리고 새벽 5시에 합의문을. 무제한 토론이네, 필리버스터. 네? 장에서. 새벽 5시가 뭡니까? 꼬박 샜다는 얘기지. 네. 그때 합의문을 꺼내들고 발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연정을 하겠다는 게. 쉽게 말하면 그 독일에서의 기민당과 3인당은 양대 대형 정당이거든요. 예. 우리로 말하면 새누리당, 민주당과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군소정당이 있죠. 예. 그 우리나라에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연정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것도 이제 과반수의 5석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사람들은 만나서 무슨 얘기 할까요? 무슨 도저히 묻고 알 수 없다든가 말이지. 직을 걸겠다든가 말이지. 이런 말 할까요? 17시간 얘기하기엔 그런 단어 쓰면 17시간 얘기 못할 것 같아요. 5분도 못한지 있지 못한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거지. 네. 그리고 또 보이콧 한다고 꼴도 안 본다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이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저런 꼴을 보고 있어야 되나. 그게 아주 답답합니다. 네. 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네. 강 변호사님이 이제 독일 사례를 이 시간에 종종 많이 이제 예를 들어주시는데 하기자 민주당은 장애로 정말
뛰쳐나갈까요? 일단 그렇다고 봐야겠죠. 시청 앞에 서울광장에 또 뭐 텐트 치고 그럴까요? 텐트까지는요. 그건 아직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네.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독일 말씀을 하시니까 독일처럼 17시간 토론을 하려면 사실은 양 협상 당사자들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야당으로서는 김한길 대표가 그 정도의 권한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여지고요. 기자들은 보고 있고요. 그러면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지금 새누리당 당에 그런 권한을 주고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뭐 일부 알려진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협의체 관련돼서 협의체의 핵심적인 건 특검 구성이거든요.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아주 거센 비난을 새누리당 의원들한테서 받았다고 합니다. 이 당대표가. 당내에서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아예 이 협의체 얘기는 꺼내기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황 대표가 해외로 나간 것은 또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황우여 대표가 새누리당 당내에서 비둘기파 이렇게 봐야 됩니까? 비둘기파라기보다는 비둘기파는 사실은 평화를 상징하고 그것에 대한 협상 권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권한도 없는 비둘기.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황 대표한테 좀 죄송스럽고요. 네. 자,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몇 점인지 이야기를 안 했나요? 빵점인데 뭘 물어보십니까? 하기 전에 몇 점이에요? 저는 얼마 전부터 저도 이 점수 주는 게 너무 난감합니다. 저도 낙제점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네. 이게 두 분이 좀 오래 계시다 보니까 점수가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국민들의 정말 심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허구한 날 왜 언론을 통해서 이따위 구경을 해야 되냐. 이게 흥미진진한 드라마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네. 근데 현실. 정치 드라마 아닙니까? 살아있는 정치 드라마. 현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써야 할 예산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고 앉아있고 그 많은 법안들을 저기 잠자고 앉아있는데 저따위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 국민들이 열받으시는 거죠. 열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걱정됩니다. 이거요.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더 심해지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여나 야나 똑같이 좀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격해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격해지면 안 됩니다. 이 정도에서 여야가 각성하고 전 좀 심하게 얘기해서 회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반성하고 바꿔야지 정말 무슨 꼴 당하려고 이렇게 망부가대로 나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 기자. 지금 강 변호사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치권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는데 유리합니까? 현재의 정치 지형이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100%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실망한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에서 실망한 분들 또는 그럼 새로운 대안 세력이 없느냐라는 데 대한 기대 심리가 그대로 안철수 신당에 투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2배입니다. 2배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신당이 출범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로드맵을 작성을 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요. 지금 안철수 신당이 탄생했다고 치고 여론조사를 이제 해보니까 새누리당이 하면 40몇 %, 또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은 20%대, 그리고 민주당은 10%대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안철수 신당 쪽에 가 있는 그 표라고 하는 것이 다 야권 표입니다. 고정표 중에 야권 고정표들이 그쪽에 가 있어요. 새누리당이 40% 받고 있는 것도 고정 지지층 비슷한 표입니다. 그 이상이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철수 신당이냐 민주당이냐 이 야권표를 쪼개서 볼 때 어느 쪽이 10%고 어느 쪽이 20%냐 언제 뒤집히느냐 이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건 결국 야권 안에서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3당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과거에 제3당이 참 많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타났다가 사라진 당이 몇 개입니까? 줄줄 읊어볼까요? 그런데 그 당이 왜 사라졌습니까? 이게 이합 집산 당이고 정치 철새들의 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쪽에 가지 못한 사람, 양쪽에 갔다가 떨어진 사람, 지금 정치 룸펜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당을 또 하나 만든다. 이건 철새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지나고 나면 또 우르르 다 흩어지는 이런
참, 이합집산의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걸 결국 이제 야권 분열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정당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가 있어야죠. 말이 새 정치, 무슨 새 정치, 이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다 헌정치지. 스스로 만드는 정책은 어떤 정책 노선을 취하는 정당이냐,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도 없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중도 보수입니까? 중도 진보입니까? 중도 진보입니까? 하 기자, 민주당 분위기 어때요? 민주당은 사실은 우리 강변 여사님 말씀하고 좀 비슷한데요. 네. 아, 그래요? 내심 사실은 높은 지지율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내심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끝으로 이거 하나 더 짚어보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 박창신 신부의 강론으로 여전히 좀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박 신부의 발언 중에 그 NLL 발언을 한 것은 그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내심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의심받기 딱 좋은 사안이고 검찰 조사도 받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더 심층적인 조사를 해봐야 알고요. 검찰 조사 언급해주는데 검찰 수사 받을 만한 사안인가요? 고소가 됐으니까요. 아.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 어차피 이제 절차상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 사퇴를 촉구했단 말이죠. 이건 이제 국내 정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네. 하 기자.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우리 사회가 그 관용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계나 종교계에서 발언은 조금 더 좀 폭을 넓혀서 우리가 좀 수용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표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좀 들을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넓고 빠른 LTA는 SK텔레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네, 오늘 금요 시사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호도였습니다. 넘버벌 퍼포먼스 비밥 공연 티켓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은요. 휴대전화 끝자리 3437님, 2147님, 4520님, 6558님, 2031입니다. 제작진이 개별적으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요. 11월 29일 정면승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